배당을 받아서 배당 수익이 발생하는 거. 내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으면 2,000원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서 발생하는 수익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일수록 배당주 투자를 하면 바보예요. 안녕하세요. 한균수의 경제사용설명서. 오늘 주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주식 활동 계좌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전이었던 2018, 19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활동 계좌 수, 다시 말해서 거래가 있는 계좌의 수가 한 3천만 개 중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7천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주의의 꽃, 자본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인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을 이해하려면 주식이 뭔지부터 당연히 알아야겠죠. 주식이라는 거는 특정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면은 우리가 권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에서 배당을 할 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의결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매년 봄에 하는 거 보셨죠? 거기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회사에서 이번에 뭘 하려고 한다, 신사업을 한다, 누굴 임명한다고 하더라,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를 우리가 의결권을 통해서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배당이라는 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주가 발행되어 있는 특정 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10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10%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100만 원을 배당을 한다. 그럼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을 하면서 이 의결권을 행사할 만한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보통 목적으로 하는 거는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배당 타겟팅을 하고,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시세 차익을 타겟으로 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을 하시면서 배당을 받으려고 배당주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게 되면은 20%의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시세 차익을 기본적으로 타겟팅한다. 그럼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이슈를 항상 안고 가야 되는데, 세금 이슈는 크게 보면 두 군데서 나옵니다.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 뭐가 있죠? 배당을 받아서 배당 수익이 발생하는 거, 시세 차익. 내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으면 2,000원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서 발생하는 수익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시세 차익에는 세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촬영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금투세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금투세가 이제 없다 보니까 시세 차익 과세가 없어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1억으로 주식을 샀는데 이게 10억이 된 거예요. 그럼 10배가 터졌고 내가 수익이 9억이 나왔습니다. 9억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해외 주식, 최근 해외 주식 붐이니까 해외 주식에는 세금이 있냐 없냐? 해외 주식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 과세는 우리나라에는 세금이 없고 미국 주식에는 과세가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 배당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냐? 배당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라는 게 존재하고요. 1년에 2천만 원 이하까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배당주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배당소득세에 있어요. 그래서 배당으로 1년에 2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세율이 얼마일까요? 15.4%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세금 한 300만 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그래도 15%면 뭐 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연간 배당 소득이 배당이나 이자 소득을 합산으로 보거든요. 이게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이거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초과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면 뭐냐? 내가 사실 주식을 하면서 또는 은행에다 은행에다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는 분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그게 합산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벌고 있는 소득세가 여기에 합산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최고 세율 구간만 계산 편하게 놓고 봤을 때 10억을 벌면 중간에 기본 공제가 깔리기는 하지만 10억을 벌었다고 가정해서 그냥 일반 최고 세율을 때려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중요한 건 연봉으로 회사에서 10억 받는 분이 배당 소득으로 1억을 번 거예요. 그럼 이분의 세금은 얼마일까?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거 사실 디테일하게 계산해야 되긴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번 1억에서도 비슷한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일수록 배당주 투자를 하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배당주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는 게 구조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배당주 투자를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저 같아도 안 해요. 구조적으로 배당주 투자가 엄청나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왜 존재하냐? 굳이 있어야 되는 거냐? 없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에는 순기능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을 찾아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본 조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 가격이라는 거의 개념이 상장사랑 비상장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는 상장사고 B라는 회사는 비상장사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상장사는 당연히 뭐가 존재하죠? 이 회사에 지금 그 주가가 존재합니다. 한 주당 뭐 3,280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주가를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인가? 기업 가치. 기업 가치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의 현재 주가 곱하기 전체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그 회사의 시가총액, 즉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그리고 B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주가라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죠. 이 회사가 물론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신사업을 하면서 뭐 인공지능도 하고 최근에 핫한 걸 뭐 다 한다고 하는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음표가 찍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계법인이나 회계사가 붙어가지고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는 뉴스에서 뭐 시리즈 A, 시리즈 B 어떤 회사가 뭐 자금 조달을 했는데 기업 가치 평가를 얼마를 받았다더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최근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X는 상장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네 하고 보도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이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게, 예를 들어서 B라는 회사가 스페이스X라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얼마인지 기업 가치는 몰라요. 근데 새로운 사람한테 투자를 받은 거예요. 투자 받는 사람이 자기가 1조 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싶대.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이득이냐면, B라는 회사한테 주식을 사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1조 원어치 달라고. 투자자는 최대한 나한테 주식을 많이 달라고 할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금 주고 1조 원 땡기고 싶죠. 주식을 100주 주는 것보다 90주 주고 땡기면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조 원을 투자했는데 주식을 10%를 받았다고 하더라 라고 보도가 나오면, 그러면 이 B 회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거 역산하면 되는 거예요. 1조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10% 지분을 받았으니까 그럼 100%의 지분 가치는 10조 원짜리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언론 보도가 뭐라고 나올까요? 이번에 B라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했는데 10조 원의 가치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순기능 중 하나는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을 찾아준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의 두 번째 순기능입니다. 자본 조달인데요. 이거는 이해하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A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지금 공장을 1번 공장, 2번 공장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서 고객들이 물량을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장 더 지을 돈이 당장 없습니다. 우리는 3번 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일반적인 경영자는 은행에 찾아가죠. 그래서 은행한테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선택지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투자자를 찾아가가지고 저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러는데 3번 공장 짓게 돈 좀 투자해 주실 수 있냐라고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크게 보면 선택지가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주식시장 얘기하는데 자본 조달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경영자입니다. 은행한테 대출을 받아서 3번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나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죠? 빚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에 최대 장점은 뭐냐? 어차피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라는 건 내가 아는 돈 많은 사람한테 빌린 걸 수도, 투자를 받은 걸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투자자는 누구냐? 주식시장에 있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또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A 회사를 이번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주식시장에다가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좀 전문 용어로 IPO라고 합니다. 그럼 IPO가 한국말로 하면 기업 공개가 되는 거고, IPO 하는 회사들은 다 뭐를 해요? 공모주를 팔죠. 공모주. 그래서 우리가 이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핫한 기업들은 공모주 우리가 청약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회사가 3번 공장 짓는데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100만 원이 없어요. 은행 가서 100만 원 대출 받으면 1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주당 10,000원에 100주를 발행하면 이 꼴은 1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은행에서 100만 원 빌렸을 때나 주식시장 상장하면서 주식 100주 팔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겨요. 뭐냐? 은행에서 빌린 100만 원은 갚아야 되는데 투자자들한테 공모주 팔아서 받은 돈 100만 원은 그냥 안 갚아도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진짜 안 갚아도 돼요. 이게 왜냐? 주식은 이론적으로 주식 이꼬르 자본이기 때문에 이걸 안 갚습니다. 그럼 내가 이 대표라고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한테 100만 원을 대출받는 게 이득인 것인가? 공모주 투자를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안 갚고 땡기는 게 이득인가? 후자가 이득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건 또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100주를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팔았죠. 그 말은 뭐냐? 내가 A 회사의 원래 지분율이 100%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00% 이 회사는 내 거예요. 근데 상장하면서 100주를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돈 받고 주식을 팔았죠. 그럼 내 지분이 떨어져요. 이게 희석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져요. 물론 떨어져도 90%, 80%까지 떨어지니까 어차피 100%나 80%나 이 회사는 내 거기는 한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기업 공개한 이후에 상장사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 공시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신사업하면 공시해라. 이번에 큰 계약하거나 큰 계약이 해지되면 공시해라. 엄청나게 까다롭고 귀찮은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귀찮은 거 싫고 나는 은행에서 100만 원 빌려도 금방 갚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커져도 상장을 안 해요. 여기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회사가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다 상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갖춘 중견 이상급의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안 하는 회사 엄청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 네, 그럼 다음은 주식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많이 사면은 그 종목은 매도 신호였어요. 개인이 많이 팔고 있으면 사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왜 제가 과거형을 쓰냐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의 좀 증시 방향 기회인지 위기인지. 앞으로에 대한 얘기는 미래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시장이든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근데 중요한 거는